아나운서를 꿈꾸는 게 그게 정말 아나운서를 꿈꾸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아나운서와 내가 미디어에서 보고 꿈꾼 아나운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바로 아나운서 학원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좀 경험을 해보고 내가 생각한 아나운서와의 괴리 그리고 내가 그게 맞는지를 좀 경험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선혁입니다. 오늘은 저와도 인연이 있으신 분을 모셔봤는데요. 스타트업 피칭 특강을 통해서도 저에게도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시자 본업은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신 조승현 선배님 모셔봤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조승현입니다. 도현님과는 스타트업 IR 피칭 강의에서 뵙게 됐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마련해 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도현님은 혹시 주식 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제 주변에도 보면 옛날에는 주식하면 아까 아버님 세대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도 진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주식을 다루는 증권방송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식, 경제, 그리고 스피치, 아나운서 준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저번에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네. 학생의 입장에서 네. 선배님을 뵀는데 오늘은 인터뷰 진행자로 선배님을 뵈시게 돼서 조금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보고 계신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증권방송 아나운서라고 하면 왠지 투자를 잘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보통 이제 경제, 시사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공부하고 그게 또 특히나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사나 경제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방송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대기업 사내방송이라든지 또 대기업 안에서 리더분들, 뭐 팀장급 대상으로 교육, 스피치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은 경제방송 아나운서이지만 말로 하는 일을 하는 아나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네.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도 주식이나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경제방송 아나운서라는 소개가 조금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나운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학과나 또 미디어 아.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방송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선배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제 기억에 신문방송학과나 뭐 언론정보학과를 가야지 아나운서가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학과를 나오긴 했거든요. 사회과학부 안에서.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고 또 주변을 봐보니까 과는 사실 결론적으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주변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꿈을 꾼다. 예를 들어 뭐 언론정보학과다? 그럼 대부분이 뭐 아나운서나 기자나 PD 쪽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스터디나 그런 걸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그런 좀 원동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에 가서 어필을 할 수가 있죠. 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중심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요즘은 좀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생뚱맞게 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아나운서, 공대 출신 아나운서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더 궁금해질 것 같아요. 뭐지?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내가 자기 PR로 연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좀 인문사회와 반대되는 학과를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없겠죠? 전공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왜 맞아요. 이 일에 관심이 있는가를 더 잘 설명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부를 나오셔서 아나운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아나운서 외에도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나운서 경력 말고도 공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체육회에서 공채 기획경영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공기업 사무직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되게 좀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경력이 지금 일을 계속 해가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방송도 하나의 팀워크거든요. 우리가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아나운서는 혼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오디오 감독님, PD님, 그리고 비디오 감독님 되게 다양한 분과의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직 생활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산업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기업 내부의 생리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시청자와도 소통이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어떤 직업이 좋아 보이는지도 좀 중요하기도 한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나운서님은 내가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혹은 아나운서가 나한테 잘 맞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처음에 사실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9시 뉴스 이렇게 틀면 와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나?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처음에는 되게 그냥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라고 느꼈던 거는 저는 발표하거나 프레젠테이션하거나 나를 표현하는 그 과정이 항상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면접 보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오, 면접을 보면 사실 면접관들은 내 얘기를 강제로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입사하고 나서도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뭘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아나운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채 생활을 하시면서도 스스로에 네.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 길이 지금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아나운서 하면 저도 되게 멋있고 뭔가 되게 카리스마 있고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실패하면 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은 아닐까라는 걱정들이 좀 앞서는 후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대학교 막학기 때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대학생 때는 그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과 돈을 쏟았는데 이게 물거품이 되거나 성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치만 그 걱정은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계속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쯤은 그 도전에 대한 뭐 실패나 그런 두려움 없이 무조건 거기에 좀 미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해봤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는다면 뭐 기자나 뭐 다른 쪽으로 내가 재능이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부딪혀 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사전 인터뷰 질문지는 좀 없었는데 지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선배님께서는 막학기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 그게 다른 아나운서 준비생분들이 봤을 때 좀 늦은 편인지 그리고 당시에는 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막학기 때 아나운서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계속 아나운서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막학기에 아나운서 학원을 등록했다. 학원을 등록했고 우선 저는 신입생 때부터 우선 방송반 활동 그리고 뭐 대학교 홍보대사 활동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막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 아나운서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나운서 선배가 했던 대외 활동을 따라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아나운서 준비지만 사실 명확하게 보기에는 진짜 아나운서 준비는 학원 등록에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20살부터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막학기부터 했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막학기에도 나는 진짜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기 때문에 학원까지 등록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학원 아카데미 이거잖아요. 네. 아나운서분들도 서류나 이런 걸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나운서 학원에서 챙겨주는지 혹은 이제 선배님께서 하신 방송반 활동이나 대외 네. 활동 자체가 서류를 부는 데는 조금 더 지분이 큰 것 같은지 좀 역할이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전 인터뷰 없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리 학원에서 저를 도와줬더라도 아나운서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됐더라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기반에는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뭐 교내 활동을 하면서 나는 진짜 이 직업이 돼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좀 도움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왜 수능 만점자도 학원 하나도 안 다녔는데 뭐 EBS 교재만으로 됐다는 맞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신문으로 본다는 건 그만큼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교내에서만 해서 아나운서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흔치 않고 학원을 좀 다녀봐야지 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그럼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아. 혹은 대학교 2학년인데 학원 다니는 게 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나운서 준비 시작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20살, 뭐 21살부터 아나운서 준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일찍 준비할수록 이 언어가 아나운서 쪽으로 발달된 거는 맞으니까. 그래도 저는 20살, 21살은 아직 신분만 대학생이지 아직 이 뇌와 좀 신체적인 게 고등학생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나의 자아와 상관없이 진짜 그 뭐라고 하죠? 딱딱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뇌가 굳어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저는 아나운서 학원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이 딱딱해진 뇌를 약간 사회인에 가깝게 말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경험 그리고 진짜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선배들이랑 뭐 엄청 뭐 논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나의 이 고등학생적인 사고를 대학생과 사회인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고등학생 때 아나운서를 꿈꾸는 게 그게 정말 아나운서를 꿈꾸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아나운서와 내가 미디어에서 보고 꿈꾼 아나운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바로 아나운서 학원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좀 경험을 해보고 내가 생각한 아나운서와의 괴리 그리고 내가 그게 맞는지를 좀 경험해보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나운서 준비에서는 학원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학원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또 학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진짜 날카로워서 아나운서 준비하시라는 거 아니죠? 아, 네, 그런 건 아니죠? 네네. 네. 그만큼 질문이 좋은데 우선 처음에 아나운서 학원을 준비할 때는 좀 저는 중형 이상의 중대형 학원을 다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 학원에서 쇼부를 봐서 아나운서를 합격하겠다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아나운서 프로세스가 이렇구나.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 과정은 이렇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객관적인 위치가 이 정도구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형 학원은 나를 객관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쌤들과 뭐 1대1이나 1대4 정도 뭐 그 정도로 보니까 다른 준비생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말에 와닿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봤을 때는 사실 자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나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만 나와 동갑인 내 또래의 아나운서 준비생이 하는 걸 보면 그건 자극이 되거든요. 단순히 선생님과의 티칭뿐만 아니라 뭔가 나랑 쟤 비슷한데 쟤는 이걸 잘하네? 나 좀 분발해야겠다 라는 그 약간 자극점을 찾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규모가 큰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녀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그러면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소형 학원을 가야겠다 이 단계가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대형 학원에 먼저 가서 네. 파악하고 나서 이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소형 학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게요. 네. 비용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정말 준비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뭔가 이런 질문 받으면 정확히 얼마가 듭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정말 학교 방송반에서만 하고 합격했다라는 분도 봤고 어떤 분은 이거는 최소와 최대치를 말하는 거니까 한 8천 정도 들었다라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격차가 워낙 큰데 어디서 주로 비용이 발생하냐 이걸 위주로 말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학원비가 우선은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준비하기가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학원비가 최소 15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원을 하나만 다니냐 그게 또 아니니까 제 주변에는 뭐 최대 10개까지 다녀봤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천단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학원비만으로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보통 채용을 볼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하지 않아요? 네네. 채용을 볼 때? 보통 채용 하나가 뜨면 이제 그 채용을 위해서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카메라 테스트 현장에 불러서 테스트를 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영상을 받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집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류 과정이 곧 서류이자 면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류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 방송국에서 지정 원고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거 말고 이 원고를 네가 리딩을 해서 보여줘. 그러면 뭐 집에서 혼자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보통 아무래도 조명이나 그런 게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를 가요. 그러면 스튜디오 영상 촬영비 그리고 보정비 그대로 내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겠죠. 헤어 메이크업비 그럼 촬영을 하는 게 보통 15에서 20 정도가 들고 헤어 메이크업이 15에서 20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상인데 의상은 한 5에서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4, 5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였다고 다 아나운서가 되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10개 지원했다고 하면 그중에서 1개, 2개가 돼도 너무 정말 박수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10개를 내도 1개 서류를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들었던 이 50만 원을 회수를 하거나 내가 보람을 얻는 과정이 꽤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비도 학원비대로 많이 들지만 준비를 하는 그 채용 단계에서 더 좀 드는 비용이 많고 이 단계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50만 원을 계속 하면서 내가 채용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준비 과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용과 학원의 좀 연장선의 질문으로 제가 알기로 학원의 시스템 중에 이제 추천 채용이라는 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다니면 추천 채용이 많이 되는 건지 네. 추천 채용이라는 시스템과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저는 비아나운서 준비생이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처음인데 약간 사실 추천 채용 때문에 아나운서 학원을 제가 중대형 학원 이상으로 다니라고 한 이유도 있거든요. 왜냐면 학원 규모가 커야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 채용을 좀 최대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하다못해 뭐 솔로지옥 이런 것도 아나운서 학원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미디어에 노출되는 되게 많은 기회들을 학원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그런 건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원을 많이 다닐수록 추천이 많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추천도
아까 면접이랑 비슷하게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되는 애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끌어올렸을 때 좀 추천 기회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보통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천 채용으로 스타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채는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생초보인 나를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소규모로 추천 경쟁이 있고 그 자리가 보통 좀 소소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경력을 쌓을 때 좀 학원의 추천 채용을 이용하자 라는 좀 꿀팁이 있습니다. 추천 채용에 대한 꿀팁과 추천 채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준비생분들이 이제 네. 처음부터 KBS, 아. MBC, SBS 같은 지상파 3사를 목표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상파 3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처음에는 목표가 크고 그 목표가 내 눈에 보이는 도전일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꿈과 목표는 약간 단어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꿈은 그걸로 갔대 나의 첫 경력이 거기서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꿈꾸고 도전하는 건 좋지만 사실 처음부터 지상파에 합격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운도 작용해야 되고 그 채용하는 연도에 어떤 인재상을 필요로 하는지. 왜냐면 말씀하신 뭐 KBS, MBC, SBS는 1년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기. 그럼 여기에서 연장선으로 네. 이제 지상파 3사 방송을 목표로 하되 제가 찾아봤을 땐 사실 이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 맞아요. 수준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방송 경험을 필요로 하고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중고 신입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지상파 3사를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다른 방송 경험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방송국을 목표로 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선 처음에는 나를 불러주는 방송국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를 하다 보면 이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죠. 그게 얼굴뿐만 아니라 뭔가 실력과 그런 거에도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수업을 제가 개인적으로 100번 듣는 것보다 생방송에 한 번 나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경력을 확장해 가라고 하고 싶고, 보통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가 목표라면 지역 지상파로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 MBC 그런 데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사 뭐 KBS를 좀 노려보는 게 일반적인 루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중간에 보도 채널 뭐 YTN이나 연합뉴스를 가거나 라는 게 좀 일반적인 루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나운서 준비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학원에서 정확히 무엇을 알려주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학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알려주는지,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는 선배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나운서 학원을 가면 첫 번째 이미지라고 하면은 방송에 나오는 방송인의 좋은 이미지는 일반 생활에서 예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기준과 나한테 어떤 이미지가 맞는지를 좀 세팅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흡과 발성 이런 걸 기반으로 뉴스를 배우는데, 뉴스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언어를 뉴스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어투를 좀 죽인다는 표현, 좀 플랫하게 만들어요. 그 플랫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에 맞는 이 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장르, 쉽게 말하면 뭐 스포츠, 기상, 경제, 뭐 나레이션 이런 내용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이미지랑 뉴스인 것 같아요. 이미지는 약간 답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방송 보면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트들 보면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에게 맞는 이미지가 뭔지는 정말 많은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내가 어떻게 나와야 예쁜지 그거를 아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처음에 다녔을 때 학원 선생님한테 이 이미지 관련해서 좀 이제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저한테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꾸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일 예쁜 옷 입고 가야지 하고 주로 좀 결혼식장 입고 가는 트위드에서 좀 셋업을 입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는 그런 옷. 네네네. 근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이게 예쁜 옷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쁜 옷인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서 학생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애들 입는 걸 보고 승현아 이런 옷을 봐봐. 그리고 애들한테 저를 보고 피드백을 해달래요. 얘들아 승현이한테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이 옷을 입고 왔어. 너네가 똑같은 준비생이지만 너네 관점에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개선하면 좋을지를 평가를 받았어요. 되게 가혹하지 않나요? 너무 가혹한데요. 그건. 나름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네네. 그래서 카메라에 나오는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
나의 좀 그 간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뉴스인 것 같아요. 뉴스는 아직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계속 뉴스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뉴스는 어찌 보면 언어를 좀 새롭게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배우면 어려운 것처럼 진짜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나운서도. 근데 저는 못하는 사람이 일반적이고 그 사람들이 독특한 것 같아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미지랑 뉴스는 어렵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뉴스 리딩과 함께 늘 언급되는 게 네. 약간 유튜브나 후기 블로그 보면 시사, 뭐 상식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시사상식은 사실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 기본적으로 다들 알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기가 좀 재밌지가 않으니까 잘 안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시사상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대학생 할인으로 매일경제를 구독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지류신문으로 배달을 받아서 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한 며칠간 쌓여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재미가 없고 뭔가 이거 두꺼운 거를 봐야 된다는 생각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스터디를 했어요. 이게 뭐든지 나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내일부터는 할 수 있어는 아니고, 나는 신문을 안 읽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를 어떻게 개조할까를 생각하면서 강제성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좀 구해서 뭐 하루는 뭐 너가 뭐 시사상식을 정리해. 그리고 다음은 너가 정치를 정리해. 다음은 내가 뭐 사회면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부여해서 강제성을 하니까 그때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사상식이 너무 중요한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게 좀 보통은 안 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보자.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채워나가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부 거의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나운서 준비생이 아니더라도 요즘 대학생 친구들이 팀 프로젝트나 뭐 다른 뭐 공모전에 나가더라도 이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들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좋을지 선배님께서 뭔가 발표 직전에 할 수 있는 입을 푸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진짜 이 고민이 너무나 공감이 가요. 제가 처음에 생방송 리허설 영상을 봤거든요.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의 좀 옛날 모습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와 진짜 염소처럼 막 달달달 떨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막 계속 괴롭히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배운 것과 저의 좀 노하우를 좀 총 집합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몸의 긴장을 풀어야 돼요. 특히 어깨.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긴장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툭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깨를 최대한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선은 우리가 흔히 하는 에, 이, 오, 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소에 모니터링 하다 보면 내가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저는 니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니, 나, 누. 그래서 니은 발음을 연습하는 걸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발음을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막 강의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혀를 저는 사실 저 방송을 하기 직전에 대본으로 가리고 맨날 하거든요. 네. 나 여기까지 꺼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혀 끝이 좀 아파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칭할 때 이렇게 좀 뻐근한 것처럼 혀가 뻐근할 정도로 있는 힘껏 아래로 내밀어주면 돼요. 진짜 온갖 시도를 다 해보고 내가 어떻게 안 떨리는 거를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생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분들이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선배님의 아나운서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신 경험들을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 현직 아나운서를 일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요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을까 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 아나운서 학원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국비 지원 제도인데 아나운서 학원마다 이게 해당이 되는 여부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아나운서 학원 상담을 가서 국비 지원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면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아나운서 학원 국비 지원 제도가 되는 걸 확인했다. 이 학원을 수강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학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채용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학원이 제휴가 되는 의상샵, 제휴가 되는 그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 샵이 있거든요. 그럼 되도록 그런 데를 다니면 또 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국비 지원 제도, 학원의 제휴 과정, 제휴 비용 이런 걸 많이 활용하자 이렇게 꿀팁 드리고 싶습니다.